오늘부터 4월 개편 방송, 본 방송, 본 개편 시작입니다. 이 안에 행복한 편지는 월, 수, 금 11시, 밤 11시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김호중 씨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안에 호중소중이라는 코너로 이틀 동안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시간은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매일 밤 11시에 월, 화, 수, 목, 금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격주로 합니다. 격주로 둘째 주, 넷째 주에 이 안에 싱앤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주호 선생님, 바리톤 우주호 선생님 부부 두 분이 나오셔서 아주 멋진 그 노래와 그리고 재미있는 입담을 펼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허철 선생님 방에서 한번 우주호 선생님이 초청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고성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주호 선생님도 한국을 대표하는 바리톤 중에 한 명이죠. 한양대학교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7시입니다. 7시.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보로딘의 음악을 배경 삼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리뷰 4월호 바리톤 이안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제 글을 읽는 거 참 쑥스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오페라 가수, 유튜버, 그리고 삶이 곧 드라마 바리톤 이안 제목입니다. 우연히 뛰어든 김호중의 음악 세계. 우연이다. 정말 우연이다. 차를 타고 가던 중 미스터 트롯에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등장했다. 감미로운데, 와, 너무 잘 부르는데 저 정도면 1등이겠지? 그리고 운전을 계속했다. 그런데 결과는 1등이 아니었다. 3등도 아니고 4등이었다. 이런 미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심사위원들이 제정신이야?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그 즈음 막 유튜브를 시작한 참이었다. 유튜브 개설은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구독자를 늘릴지 방법을 모른 채 일단은 재미있는 이슈를 떠올리곤 했다. 속된 말로 별의 별걸 다 올렸다. 그러던 와중에 김호중의 노래를 듣고 분개한 것이다. 그는 자동차를 멈추고 당장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여러분, 김호중 씨가 미스터 트롯 4등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나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심사위원이 해대는 변명 들어보셨습니까? 성악적으로 불러서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음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심사를 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이 단발의 말펀치가 김호중 팬들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팬이 몇 명인지도 몰랐다. 이튿날 조회수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유튜브는 결코 아니었다. 시대에 따라가려면 유튜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개국한 채널이다. 그런데 한순간에 1만 명이 넘다니. 바리톤 이안이 운영하는 이안TV는 그렇게 김호중을 둘러싼 이야기 세상 속으로 성큼 들어왔다. 한국의 트로트는 성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회 찬미를 불렀던 윤심덕도 일본에서 성악을 전공한 분이고 현인 선생님도 성악 전공입니다. 송혜 선생님은 평양음악원 성악 전공이시고요. 그래서 트로트는 성악적으로 부르는 게 오히려 정상이고 훨씬 품격이 높은 노래가 됩니다. 오히려 김호중과 같은 성악가가 미스터 트롯에서 출연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리톤 이안은 갑자기 늘어난 구독자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제공해야 하는지 감을 잡아 나갔다. 우선은 김호중의 노래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리고 이어서 임영웅, 영탁, 정동원 등의 노래도 분석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영웅 팬들도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때에 따라서는
김호중 팬과 임영웅 팬들이 서로 설전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이 즈음에서 끝났다면 김호중과의 인연도 길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김호중의 새로운 공식 팬 카페가 개설되자 팬들은 바리톤 이안을 팬카페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그로부터 김호중 팬들의 세계를 접하게 된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카페를 들여다본 이안은 김호중을 둘러싼 확인되지도 않은 여러 오해의 사건들을 알게 됐다. 전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 조폭 연루설, 유학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루머가 김호중에 대한 보랏빛 열광 속에 냄새나는 부유물처럼 찬물을 끼얹고 있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더군요. 그때 제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속사와의 문제는 구두 계약이든 문서 계약이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죠. 저도 작든 크든 공연 전에는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는 계약서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폭 연루설은 정말 황당했는데 울산 목공파였던 분이 직접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안은 울산 목공파에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메일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수만 명이 유튜브를 조회했고 구독자 역시 치솟았다. 잡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악의적인 내용으로 유명한 모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에는 가짜 유학설을 퍼뜨렸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제가 또 등판했습니다. 유학은 독일로 공부하러 갔다는 것이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위를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김호중은 단 한 번도 스스로 디플롬을 받았다거나 학위를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독일로 공부하러 간 것은 사실입니다. 여권에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무슨 근거로 유학을 다녀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이안은 상대방이 흙탕물 작전으로 나올 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지 않으면 흙탕물이 튀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한다. 누군가 팩트라는 샤워기를 들고 흙탕물을 뿌리는 존재들의 얼굴에 분사해야 이쪽도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호, 통쾌하도다. 이안은 결국 이런저런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합리라는 방패와 거침없는 말발의 창을 들고 김호중 사수대로 나선 꼴이 되었다. 그리고 중간에 오페라의 유령 주연으로 발탁된 운명.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또 뮤지컬과 오페라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오페라 가수. 요 부분 일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안은 인생 행로가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 성악을 가르치기보다 뮤지컬 학과 강의에 겸임 교수로 활동하면서 뮤지컬 전문가가 되었다. 뮤지컬은 작품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등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난 이제 뮤지컬 배우구나 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이안의 속마음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20년 동안 뮤지컬 무대로 돈을 제법 많이 만져보는 것도 좋았지만 성악에 대한 목마름은 해갈되지 않았다. 뮤지컬이라면 장르 이름대로 뮤직, 즉 음악이 많이 나와야 하지만 몇 개 넘버를 빼고는 자기 노래가 거의 없다. 반면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장식되기 때문에 마음껏 노래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다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의 주인공인 다닐로 역으로 캐스팅되었다. 성악가라면 늘 꿈꾸는 오페라 무대를 회복하게 된 것. 유쾌한 미망인에서 호평을 받자 라보의 마술피리 등 무대는 계속 이어졌다. 뮤지컬로 뜨기 시작해서 원래 고향인 오페라까지 접수한 흔치 않은 경력의 크로스오버 오페라인, 그게 오늘의 이안이다. 그리고 뒤는 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김호중의 삶을 온몸으로 느끼다. 김호중도 성악가, 이안도 성악가이다. 김호중이 미스터트롯에 나오면서 비난받았듯 누군가는 이안도 김호중에 대해서 체면국익에 트로트에서 유명세나 떨고 있군 하면서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안은 클래식 성악가로서는 최초로
김호중의 성악 실력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린 사람이다. 같은 성악가로서 시기와 질투 대신 그는 왜 그토록 김호중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혹시 서로가 통하는 동질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었다. 그러니까 어찌 그리 잘 아세요? 사실은 제 채널 중 이안의 행복한 아침 편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155회, 3월 3일까지 기준으로 155회 했는데 그중 90회부터 100회까지는 순전히 제 인생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구독자들도 저도 울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30대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는 아버지의 존재도 모른 채 혼자 키워졌죠. 어머니는 당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면서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막 20대에 들어섰을 때였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홀 어머니 부담을 드리지 않을까 늘 고민했던 그는 알바를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 되자 대학 등록부터 모든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해야 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장학금은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국가 장학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의 생활비로 드릴 정도였다. 그렇게 단 한 번도 어머니 신세를 끼치지 않았다. 그가 이토록 효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교인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는 동네가 알아주는 청년이었다. 러시아로 유학을 떠날 때 성가대 지휘를 한 덕분에 교회 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김포공항까지 나와서 교인들이 금반지와 목걸이를 빼내 건강히 무사히 다녀오라 눈물을 흘려주었고 이불과 밥통까지 선물한 분들도 있었다. 한국에서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배를 골리면 친구들에게 500원짜리 식권을 빌렸던 일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아버지와의 또 관계에 이런 것들이 또 뒤죽여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안의 행복한 편지 책으로 나왔을 때 아마 더욱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다. 요즘 바리톤 이안의 인기는 김호중 팬들에게도 인기지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단지 이안TV의 인기 때문이 아니다. 오페라 가수로서, 뮤지컬 가수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제 목소리를 제가 느낍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학생들을 데리고 해외 연수든 국내 연수든 같이 가면 저도 마스터 클래스를 같이 하고 노래할 때마다 녹음을 한 뒤에 자아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러시아 등지에서 지금이라도 극장에 오라는 교수님들의 러브콜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문제는 언제나 저의 고민거리죠. 이안TV를 너무 사랑해서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최근에는 이안TV를 보고 찾아온 영상 제작 회사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30여 편의 오페라, 뮤지컬 영상물이 인기가 높다. 이외에 온라인 콘서트 역시 팬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이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배운 오페라 연출을 토대로 그동안의 뮤지컬과 오페라 양쪽의 무대에서 경험한 무대 예술의 노하우를 합쳐 연극 연출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연출과 공연을 펼치고 싶어한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가 하나가 되는 공연이다. 예를 들어서 오페라의 유령과 지킬 앤 하이드 등 뮤지컬 메커니즘을 오페라 연출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작품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야 관객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뮤지컬도 오페라도 모두 경험해본 멀티플레이어로서 성악가들이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하면 오페라 공연도 크게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안은 이안의 아침 편지에서 밝힌 바 90회에서 100회까지 고백해온 지나온 삶을 책으로 기록하고 있다. 손수건을 미리 준비하고 읽어야 할 책 많이 기다려진다. 월간 리뷰 대표님께서 직접 인터뷰에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다시 한번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시간이 딱 맞았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일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월간 리뷰 한번 또 구입해서 사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슐리 정아님께서 한번 그 주문 번호를 올려주시죠. 예, 뭐 저희랑은 관계 없지만 예, 그래도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진도 있으니까. 예. 자, 오늘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진 음악을 또 들려드리면서 또 낭독해 드릴 책이 있죠. 바로 이안의 행복한 편지 출판 버전. 예. 바로 이 161번째 그리고 출판 버전은 14번째 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음악도 들려드리고 또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음악을 들어보실래요?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슈만의 위드뭉입니다. 헌정이라는 곡인데요. 슈만 하면 생각나는 여인이 있죠. 예, 그의 영원한 사랑 클라라입니다. 예, 헌정을 클라라에게 바치지 않았을까요? 그대는 내 영혼, 그대는 내 심장, 그대는 내 기쁨, 그대는 내 고통, 그대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그대는 내가 부유하는 하늘, 오 그대는 나의 무덤, 그 속으로 나는 영원히 내 근심을 주었다. 그대는 평온이요, 그대는 평화로니, 그대는 하늘로부터 내게 허락했네. 그대가 날 사랑함이 나에게서 날 귀히 여기게 하고, 그대의 눈길이 내 앞에서 날 신성하게 했고, 그대가 사랑으로 날 지켜 올리니 내 선량한 정신, 나의 보다 나은 나. 그대는 나의 영혼, 그대는 내 심장, 그대는 내 기쁨, 오 그대는 내 고통, 그대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그대는 내가 부유하는 하늘, 내 선량한 정신, 나의 나보다 나은 나. 1835년 4월 연주 여행을 마친 클라라가 파리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17이 되었다.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는 슈만은 자신이 클라라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슈만은 클라라에게 편지를 쓴다. 오직 단 한 사람, 그대만이 내 삶을 정복했습니다. 여름이 흐르고 슈만은 일기에 이렇게 쓴다. 클라라, 그대의 눈동자, 그대 내 사랑. 그러나 아버지의 비정상적인 반대에 부딪히자 아버지를 향한 효심과 절대적인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던 클라라는 1839년 7월 16일에 아버지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한 청구를 슈만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고 그 권리를 얻어냈다. 결혼식 예배 제단 앞에서 우리 앞에 존재하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물음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1840년 9월 12일 라이프치히 쉐네펠트의 조그만 교회에서 클라라와 슈만은 네 라는 말을 합창했습니다. 이른바 노래의 해라고 불리우기까지 한 1840년에 쓰여진 이 미르테의 꽃 작품 번호 24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가 결혼하던 해에 클라라에게 헌정한 곡이다. 미르테 꽃은 은매화로
독일에선 신부의 꽃으로서 순결을 상징한다. 루케르트의 시를 보면 그 가슴 터질 듯한 사랑의 환희가 충만하다. 루케르트는 슈만의 상황을 잘 알고 쓴 것이다. 슈만은 그 시대에 많은 시인과 교류했는데 특히 루케르트, 하이네, 아이헨도르프는 슈만이 가장 좋아하던 시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교류에서 시인은 시작을 하고 작곡가는 그것으로 영혼을 표출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 시가 태어나게 된 슈만의 일기를 들여다볼까? 어떤 여인도 그대만치 나에게 충실할 수 없을 겁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대와 같을 수 없을 겁니다. 그대의 사람은 어떤 말보다도 고귀합니다. 무슨 말로 그대의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대는 나로 하여금 성스러운 시간 속에 고요히 숨게 하며 그대에 관한 꿈을 꿀 때라도 그대는 나를 꿈속에 잠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1839년 5월 슈만. 내 마음속에는 엄청난 고뇌가 파열하고 있으며 그대에 대한 근심이 내 마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다시금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뿐입니다. 1839년 7월 슈만. 슈만이 살았던 시대에는 일기를 쓰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대작곡가 본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곡을 해석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고 스마트 시대에 전자펜으로 끄적이는 정도의 메모 기능만 활성화되는 것 같지 않은가? 손으로 악보를 그리고 손으로 일기를 쓰고 사보를 했던 슈만을 떠올리며 우리도 다시 우리의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얼마 가지 않아 곧 인생을 되돌아봐야 할 때가 오는데 자서전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가 이안의 행복한 편지 14번째 슈만의 헌정입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아마 책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위드뭉 헌정, 이 곡을 헤르만 프라이, 독일 최고의 또 리트 가수죠. 헤르만 프라이의 목소리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시 피아니스트답게 반주 부분이 정말 화려하죠. 라흐마니노프 가곡처럼 피아니스트의 곡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헤르만 프라이 목소리 너무 좋죠? 예. 제가 립싱크를 했는데 거의 똑같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있죠. 조수미 선생님이 부른 또 슈만의 위드뭉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조수미의 음성으로 또 비드뭉을 이번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그 반주로 또 편곡한 슈만의 곡을 또 이렇게 편곡을 하니까 참 좋네요. 아, 네, 제가 또 이 두 곡만 또 골랐겠습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독일어에 푹 빠지셨으니까 잠깐 또 나오시라고 제가 수선화 한국 가곡 중에 수선화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나온 최고의 바리톤, 예, 차이콥스키 콩쿨 한국인으로 최초로 우승한 바리톤 최연수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자리 잘 의지의 날개로
아, 정말 바리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최연수 선생님. 예, 한국예술종합학교 예, 교수로서 계속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어, 어, 그만두시고 또 다른 연주자로서 활동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도 너무 많습니다. 예. 차이콥스키 콩쿨 우승했을 때 KBS 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어마어마했었죠. 예. 어, 자, 아까 그 제가 리뷰 저 잡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슈만의 헌정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배경음악으로 썼던 그 피아노는 선우 예권의 연주였습니다. 그걸 깜빡 잊었네요. 예, 말씀드린다는 것을. 자, 그리고 수선화. 예, 수선화가 이제 봄꽃이잖아요. 그쵸? 어, 나르키수스라는 원어, 네, 속명이죠, 속명. 예, 이 꽃말은 자기 사랑, 자기 도취, 자신을 좋아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꽃말입니다. 예. 나르키소스는 얼굴이 예쁘고 잘생겨서 여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신이었는데요. 그는 숱한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거절해 버립니다. 나르키소스의 거절에 마음이 상한 한 처녀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나르키소스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녀는 나르키소스가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을 받게 해달라고 네메시스에게 간청을 하죠. 네메시스는 그런 처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줍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갈증을 느껴서 샘을 찾는데요. 샘에서 물을 마시려고 무리를 보다가 그만 자신의 잘생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내 자신과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내린 저주였죠.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보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죽고 난 후에 샘물가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예, 고결, 신비, 자기 사랑, 예, 이것이 바로 꽃말이죠.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했기에 예, 신비로움, 고결함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화 물 숫자에 선녀 선자를 써서 예, 그렇게도 또 표현들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물과 관련이 있네요. 여러분 수선화 또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또 상식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안의 행복한 편지 원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15분 약 20분 동안 리퀘스트 음악을 신청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듣고 싶다 하는 그런 음악들을 지금 신청하시면 제가 한 6곡, 5곡에서 6곡은 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 재제작을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부분만 빼고 앞에 부분만 따로 따서 컨텐츠 영상으로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편집이 들어가겠죠? 예, 그곳에는 아마 여러분의 채팅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은 이제 채팅이 나오는 영상을 계속 그냥 둘 건지 아니면은 비공개로 전환할 건지 아니면 회원님들만 보시게 할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리퀘스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